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장 초반에 밀리더니 다시금 올라오더니 다시금 또 상승폭을 다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종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나 올 한 해 평균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특히나 삼성 SDI가 좀 더 많이 하락해서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를 들어서 2차 전지 업종 전체가 조금 무거웠죠? 무거웠죠. 그 말씀하신 이제 대형주들이 네. 이제 뭐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대형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더 2차 전지주 주가 하락을 보는 심정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탑 10이라고 하는데 이제 탑 10 지수 자체도 이제 거의 보면 20%대 하락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뭐 이제 삼성 SDI가 뭐 24%, 뭐 LG화학 22%, SK이노베이션 22%, 포스코홀딩스 20%,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가장 적었지만 역시 10%대, 13% 가까운 뭐 지금 하락세를 이제 올해 들어서 기록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차 전지 주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거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대거 팔고 있기 때문인 네. 거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게 역시 삼성 SDI, 뭐 LG화학, SK 같이 다 이렇게 대형주들 2차 전지에 몰렸기 때문에 좀 더 도드라지게 낙폭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최근 들어서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증권사의 적자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도 사실 2차 관련주들의 어떤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했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전반적인 어닝 쇼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수요 냉각, 뭐 배터리 가격 하락, 뭐 사실 이제 악재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서 네.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더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빠른 사이에 다 얘기했나요? 다 얘기하신 것 네. 같아가지고. 근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이게 전체로 그냥 다 봐야 하는지 종목별로 또 보면은 좋은 종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좀 나눈다거나 기업별로 나눈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나요? 일단 지금은 뭐 이렇게 초전도체처럼 뭔가 좀 멀리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그래도 실적 모멘텀을 당겨올 수 있는, 즉 실적의 저점이나 모멘텀의 저점이 다가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고요. 뭐 2월 달부터 우리도 보조금 정책이 정해질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러 전기차들의 새 모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2차 전지 시장의 핵심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리튬 가격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한데 전기차의 판매 강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가의 회복 속도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나타났던 그 급등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전기차 시장의 수요 폭발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올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기대가 안 되더라도 올해 굉장히 낮춰보고 있거든요.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자체를. 네. 그런데 예상보다 비교적 견조하거나 가격이 낮은 신모델 출시로 인해서 의외로 이제 좋은 판매량들이 나온다면 저는 뭐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부터는 주가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는 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지만 조금씩 담아볼 만한 종목군들은 눈에 보인다. 뭐 셀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그렇고, 저는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때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서 우울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면 테이버 고수의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다. 여기는 동의를 하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 2023년도에 연이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네. 여기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대에서 50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를 뭐 MTS나 HTS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20월선 라인에 딱 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첫 상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이제 그쵸, 2023년 초에 상승했던 그 라인에서 첫 번째 쉬어감이 나타났던 곳이 50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이게 뭐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되게 중요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의 그 힘싸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이 실적이 바닥이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결국에는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LNF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분기에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는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분기는
그럼 2분기는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그런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중심의 매수 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2차 전지주의 하락을 이끌었던 게 외국인의 매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잡히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 보면은 올해 국내에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1,700억 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순매수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2차 전지 관련한 기업은 4개나 포함되어 있는데 저점 매수로 연기금 열심히 하는 구간이겠죠? 예.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이제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패시브가 나온 괴물. 네, 패시브 자금이 낳은 괴물이라고 그쵸.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저점에서만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고점에서도 열심히 매수를 했고 네. 애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이제 지수 편입이 되면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테니 그때 좀 매도를 해보자 해서 굉장히 버티기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월달 MSCI 지수 편입에서는 뭐 시가총액으로는 기준이 되지만 이제 이 유동 부분, 유동 비율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투자 전략 자체가 이런 연기금액의 물량을 넘기면서 좀 고점에서 이탈을 하려는 부분들로 트레이딩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연기금이 많이 들어와도 정말 엄청나게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가 오히려 우하향할 확률도 단기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기금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호재로 매수 시그널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패시브가 나온 괴물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수급의 역할 중에서 ETF 쪽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또 주가의 상승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관련 ETF도 좀 많이 하락을 당연히 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ETF들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2차 전지 탑 10 종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어쨌든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ETF 수익률도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탑 10 레버리지 이런 경우도 이제 거의 그 탑 10 2차 전지 종목주들의 주가 하락률과 동일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28% 정도 하락을 했고 뭐 그 외에도 포스코나 포스코 퓨처엠들 담고 있는 뭐 코덱스 그다음에 에이스 관련된 포스코 그룹 포커스 이런 ETF들도 다 뭐 20% 10%대 후반 이렇게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좀 네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 뭐 신규 접근이야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버티기와 대탈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나는 버틴다 쪽에 한 표이신 분 먼저 손들어 주시죠. 세 분 모두 버틴다. 그럼 대탈출 왜요? 손안 의견 드시- 마음대로 묻네요? 아니 대탈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네.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2차 전지주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수많은 2차 전지 제가 투자하시는 말 실수했나요? 분들의 네. 지금 제가 대표로 레이저를 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 실수한 것 같고요. 사과 한번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그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어쨌든 배터리 가격의 단가 인하 압박은 동일한데 네. 약간 양상은 달라지는 거는 작년에는 이제 공급망 이슈에 따른 뭐 예를 들면은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이제 전반적인 압박을 줬다면 지금은 이제 그 전방 산업, 특히 전기차 가격이 어쨌든 테슬라와 BYD가 전기차 가격 인하를 더 단행을 하면서 강도를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추가 가격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바닥을 만약에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좀 여유를 갖고 바닥 시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더 생각. 기다려야 된다. 네, 그런 차원인 거지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늦었나요? 네. 약간 좀 늦은 것 다물고 같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사실 뭐 여전히 수익 구간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저처럼
예, 높은 가격에서 사서 고층에서 저기 아래에 있는 현재가를 보면은 저 친구가 언제 올라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저는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러면은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서의 비중 확대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정말 좋아지면 과연 작년 여름처럼 그렇게 뜨겁게 타오를 건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단가를 낮춰서 뭔가 조금 올랐을 때 빠져나와야 되겠다가 맞으면 정말 좋은데 만약에 그것도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제일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높은 가격에 올인하셨던 분들은 저는 좀 얘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분들은 버티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손절을 감안하시더라도 너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올 때 줄여야 다른 주도주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다. 그래서 뭐 비중이 뭐 30% 이내라면 저는 조금 인내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그 이상 50% 넘어가는 정도의 과도한 비중을 만약에 싣고 있다면 일정 부분의 반등의 비중을 좀 덜어내야 그래야 다른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물을 탄다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포트 비중에 그 관련한 2차 전지주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셔서 마침내 끝끝내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한 네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조규 고수입니다. 전기차 회복이 우선이다. 손석구 고수는 치킨 게임 양상인데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 하면서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고수는 전기차 피해 가격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테이버 고수 테슬라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도 전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쟁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